네, 이제 청각장애입니다. 청각장애가 우리 장애 영역에서 제일 먼저 나와요. 그 이유가 청각장애는 의학적인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청각장애를 제가 제일 먼저 1장에다 넣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 청각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2주차인 의사소통, 그리고 3주차인 감각장애인 시각장애, 이렇게 해서 우리 1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청각장애이고요. 먼저 내만서 자료의 아웃라인을 보면서 이 책의 청각장애 구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책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자료의 첫 장은 다 아웃라인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중에 우리 청각장애는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6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장 내용에서는 청각장애 정의와 관련해서 볼 건데요.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법 내용을 봅니다. 법에서는 크게 특수교육법과 그리고 장애인 복지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이 법이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특수교육법이라는 건 무엇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진 걸까요? 교육이겠죠. 그래서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이 장애인들이 100%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도 이 교육적인 지원이 필요 없는 학생들에게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부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폐 학생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예요. 이 학생은 다 암기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국어 수학과 관련해서 우리 특수교사가 해줄 지원이 있을까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 중에는 고기능을 가지고 있는 자폐 학생들 중에서는 특대자로 선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장애로 등록돼야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장애로는 등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학습장애예요. 학습장애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으로 등록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선 장애가 아니에요. 하지만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특대자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장애 영역에서는 제일 먼저 법 내용에서 특수교육법과 장애인복지법을 비교해서 볼 텐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적인 혜택을 위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선 장애인으로 등록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수교육법에서는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교육적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의 그 법 내용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의의 두 번째, 교육적 정의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이 청각 장애 학생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두 가지 분류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는 농, 두 번째는 난청이라는 것을 보게 될 건데, 농이라고 하는 것은 보청기를 사용하여도 청각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소리를 통한 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어려움이 있는 것을 농이라고 표현할 거고요.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보청기를 사용해야만 이 청각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적 정의에선 크게 농과 난청으로 나누어서 볼 것이다. 농과 난청. 네, 이렇게 해서 1장 내용 볼 겁니다. 그 다음에 2장 내용인데요. 2장 내용에서는 청각기관의 구조예요. 이 청각기관의 구조와 관련해서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귀의 구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귀의 구조가 눈에 보이는 것을 바깥쪽에 있는 이다, 귀다라고 해서 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손가락이 들어가게 되는 곳까지가 외이도라고 하고요. 그 안에 보시면은 중이라고 해서 가운데 중자를 써서 중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뇌까지 연결되게 되는 청신경이 있어요. 자, 이게 되게 기본적인 구조인데요. 이 내용을 이해해야지만 청각장애의 유형들을 선생님들이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표 하나 할게요. 귀의 구조. 크게 구조는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 외이, 중이, 내이, 청신경. 그러면 외이의 역할은 뭘까요, 선생님들?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리고 중의의 역할은 고막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있어요. 그럼 고막의 역할은 뭘까요? 소리, 증폭. 왜 소리를 증폭을 시켜줘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 뇌 안에는 와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와우는 액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액체에 있는 곳에 공기의 에너지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액체로 들어가면 소리가 뚝,
에너지가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양까지 계산해서 소리를 증폭시켜 줘서 물속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액체 속에. 그래서 소리 증폭을 하는 건 중이, 그리고 소리를 감지하게 되고 그 소리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 주는 건 뇌. 그걸 뇌로 연결해 주는 건 청신경.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청각기관의 구조, 귀의 구조에 대해서 우리는 2장 내용에서 공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밑에 소리와 소리 전달입니다. 자, 이 소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은 이 소리는 세 가지의 특성으로 나누어서 우리 보게 될 거예요. 세 가지의 특성. 보시면 소리라는 것은 크기라는 특성이 있어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은 내 귀에는 더 크게 들리죠. 작게 하면 또 작게 들리고, 이게 소리의 첫 번째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에는 높낮이가 있어요. 높게 낮게와 같이 이 목소리에 대해서 높이라는 것이 있다. 높낮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시간에 따라서 소리의 특성이 달라진다. 짧게 말하거나 길게 말했을 때 소리의 특성이 달라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이 소리의 특성 중에 우리 중요하게 공부하실 게 바로 요 데시벨과 헤르츠예요. 왜냐면 우리가 청각장애다, 청력 손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학생은 몇 데시벨 소리는 들을 수 있는가라는 걸 기본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상인 사람들은 0 데시벨을 들을 수 있다라고 우린 얘기를 하게 돼요. 0 데시벨이라는 건 소리가 없다가 아니라 가장 작은 수준까지 들을 수 있다. 그럼 누가 더 작게 들리는 거 잘 듣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했을 때 완전 작은 소리. 이때 완전 작은 소리를 우리는 0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0 데시벨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정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청각장애 학생들은 더 큰 데시벨을 들어줘야지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데시벨이라는 걸 우린 중요하게 공부할 거고, 두 번째는 헤르츠예요. 높낮이인데 이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주파수 대역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헤르츠라는 단위를 쓰게 돼요. 이 헤르츠가 1000헤르츠를 기준으로 말소리가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헤르츠를 중요하게 공부할 거예요. 1000헤르츠가 말소리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 마늘 따자입니다. 그다음에 지속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요건 하나 특성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소리의 전달인데 요것도 별표 하나만 할게요. 소리 전달. 자, 요 소리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귀를 통해 듣는다라고만 생각하죠. 근데 귀를 통해서만 듣진 않습니다. 바로 뼈의 울림을 통해서도 이 소리가 전달되게 돼요. 우리 선생님들 말하다가 귓구멍을 이렇게 막아보면은 동굴처럼 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상, 내 말소리가 울려 퍼지는 현상 경험해 보신 적 있죠? 노래방 갈 때 노래 잘 부르는 척하려고 우리 이렇게 하면서 노래하잖아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기도를 통해서 공기를 통해 전달하는 소리 경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뼈의 울림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이 울림을 타서 소리가 전달되기도 한다. 그래서 완전히 못 듣는다는 가설이 성립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뼈를 통해서 울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소리는 두 가지, 기도청력과 골도청력. 네, 여기까지가 청각기관의 구조였다면 3장 내용에서는 청각장애 분류예요. 이 청각장애 분류에서도 중요하게 공부할 게 바로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 손상 부위에 따른 분류 때문에 앞에 있던 귀의 구조를 공부했었던 건데, 외이나 중이를 손상되게 되면 우리 그 전음기관에 손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전음기관이라는 건 소리를 전달한다.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에 어려움이 있다. 이걸 우리는 외이와 중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감음 기관에 손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뇌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손상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각각의 유형이 나뉘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에 따른 유형.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청력 손실 정도에 따른 분류입니다. 이건 뭐냐면 학생이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해놨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0 데시벨이 정상 학생이라고 했었죠. 0 데시벨이 정상인이 들을 수 있는 정도면 그러면은 손상됐다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 30 데시벨. 30 데시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우린 경한 소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 50 데시벨처럼 좀 더 큰 소리를 들려줘야 듣는 사람 중도. 그다음에 91 데시벨처럼 완전 큰 소리로 들려줘야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면은 그것을 우리가 고도.
그리고 91 데시벨도 듣지 못하는 사람 농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데시벨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청력 손실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심각도는 크다.